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자지불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인지 한번 보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화폐 시스템과 그 다음에 지불 브로커 시스템, 직접 연계 방식과 그 다음에 간접 연계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위에 거 보면 이게 전자지불 처리 방식에서 이게 바로 그쵸? 전자화폐 시스템 직접 연계 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쵸? 지불 승인이 사전에 처리되는 지불 전자지불 체계의 정보 흐름도 여러분들 지불자가 있고요. 피지불자가 있겠죠? 뭐 인증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우리 지불 정보 시스템이고 은행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은행 직접 연계 방식이요. 은행에다 여러분들 현금을 주고서 인출 요구하겠죠. 그러면 승인을 하면 돈을 인출해 주겠죠. 여기다 돈. 그럼 이 지불자의 전자지갑에 돈이 금융정보가 있겠죠? 아시겠어요? 네, 금융정보가 있죠. 그쵸? 그러면 피지불자에 있는 상품 정보를 지불자가 보고, 그치? 주문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불 정보를 주는 거죠. 지불 정보를 주면, 그치? 여기 전자현금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물건을 산 거를 여기다 이렇게 주문되는 거죠. 그럼 물건을 받고, 그죠? 상품을 전달해주면 끝나는 거죠. 물론 뭐 지불자와 피지불자가 서로 누군지라고 하는 인증기관에 의해서 뭐 여러분들 공인인증 같은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그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피지불자가 여기 돈이 있으면 지불은행에다가 전자현금을 입금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접 연계 방식. 그쵸? 직접 연계 방식, 전자화폐 방식이요. 전자화폐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이요. 지불자와 피지불자가 금융정보를 직접 연계한다는 거죠. 직접, 그쵸? 직접 연계하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간접 연계하는 거죠. 지불 시 지불 승인이 필요한 전자지불. 그쵸? 이거는 간접이요. 간접. 그치? 간접 지불 방식. 지불 브로커에 의하는 거죠. 지불 브로커. 지불 브로커. 그치? 여기 고객 지불자가 있는 거죠. 공급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쵸? 주문이나 지불 정보를 주면, 주문 정보는 공급자가 하겠지만, 지불 정보는 누구? 지불 게이트로 A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우리 여섯 번 했던 거잖아. 그럼 지불 정보를 승인을 하면, 그때 주문이 완료되고, 상품을 전달하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기, 요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돼. 얘는 게이트웨이가 없는 거죠. 두 사이에 바로 금융정보를 바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불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지불을 별도로 처리하는 브로커가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 뭐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 많이 쓰겠죠. 이거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들 쿠팡에 여기 보니까 쿠팡이라 그래봐. 쿠팡에다가는 여러분들 미리 은행에다 돈을 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빼가지고 쿠팡에 있는 여러분들 개인의 전자지갑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충전을 해놔. 10만 원 이렇게 충전을 시켜 놓거든요. 그럼 내가 쿠팡에다 물건 사면 내 10만 원 내 개인 지갑에다가 10만 원 이게 빼주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직접 연계 방식이죠. 아시겠어요? 쿠팡만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돈을 그 쇼핑몰 업체에다 돈을 내가 일정량의 돈을 거기다 맡겨놓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 맡겨놓은 돈에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직접 연계 방식이죠. 은행에 거치는 게 아니죠. 은행에 그쵸? 승인을 거치는 게 아니죠. 근데 밑에 거는 반드시 내가 주문을 하면 은행에 승인을 거치고 승인이 완료돼야만이 주문이 완료되는 거죠. 근데 위에 거는 승인 거치지 않는 거 바로 할 수 있죠. 따라서 밑에 같이 간접 연결을 하려면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나에 대한 지불 정보에 대한 카드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공해야 되니까 공급자가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물론 셋 같은 거는 못 보게 이중 서명을 해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거.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치? 그, 전자지불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조금 이제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잘, 많이 전자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많이 쓰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었잖아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 그쵸? 자,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 서비스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전자 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저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까지 한 거는 그 개인 대 회사의 거래를 했잖아요. 회사, 뭐 G마켓이라든가 쿠팡인 건 회사잖아. 그리고 나는 회사에다 물건을 주문하는 건 개인이잖아. 커스터머잖아. 그쵸? 커스터머. 요거는 회사는 비즈니스잖아. 그러니까 개인이 회사한테 물건 사는 거잖아. 이는 서비스를 갖다 전자상을 해서, 그쵸? B2C라고 그래.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어? 커스터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B2C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개인이 아니고 회사와 회사들 사이에 거래하는 게 있잖아. 회사와 회사들 사이에. 회사와 회사. 어떤 거 있어요? 자동차 부품 회사는 부품 회사에서 부품을 가져다 자동차를 조립해야 되잖아. 그쵸? 내가 물건을 팔려면 다른 데 물건을 띄어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중간 도매상 같은 데는 물건을 띄워야 되잖아. 그런 거 뭐야? 회사와 회사,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가 그걸 갖다 B2B라고 그러죠. 그쵸? 어떤 거는 정부는 정부는 회사한테 어떤 일을 맡길 수도 있고 회사도 물건을 조달해 올 수도 있잖아. 그거 갖다가 government to business를 해서 G2B라고도 하죠. 대부분의 요게 B2B라든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든가 government to business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입찰이라고 그래. 입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쵸? 해줄 사람, 그것을 납품해 줄 사람이 그를 공개적으로 모집할 때를 우리 입찰이라고 그러는 거야. 입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강에다가 다리를 놔야 돼. 한강 다리를 하나 놔야 되거든요. 그럼 다리를 놓으려면 그걸 정부에서 놓는 게 아니잖아, 다리를. 그러니까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건설 업체를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건설 업체를 모집을 하면 아무나 너 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건설 업체를 해다 뭐라면 너를 견적을 내봐라. 그치? 견적을 저 다리를 지으려면 너 얼마에 질래? 그러면 A라고 하는 건설업체, B라고 하는 건설업체가 이렇게 정부한테다 자기는 얼마 내겠다고 이렇게 돈을 써서 낼 거 아니야. 또 어떻게 하겠다고 돈을 써서 낼 거 아니야. 나는 100원 하겠습니다. 나는 110원 하겠습니다. 나는 8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낼 거 아니야. 그럼 정부에서 보면 최저 입찰제다 그러면 최저 가격을 쓴 입찰제다 그러면 C업체가 입찰되는 거지. 낙찰되는 거지. 이걸 갖다 우리는 입찰이라고 해요. 이런 걸 입찰을 갖다가 컴퓨터로 전자적으로 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거를 문서로 써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봉해가지고 거기다 제출하고 왔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하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 전자 입찰이다 그래. 엘렉트로닉 텐더 전자 입찰 또는 이걸 갖다가 여기 ABC라고 하는 회사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에다가 이걸 넣는 이 거버먼트고 사업장이죠. 회사들이죠. 이 BC 입장에는 입찰이라고 그래. 입찰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얘는 뭐라 그럴까? 내가 뭐를 조달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필요해서 얻어오는 거잖아. 조달하는 거야. 그걸 갖다 엘렉트로닉 프로시큐먼트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이걸 대신하는 정부 기관이 있어. 그걸 갖다 조달청이라고 그러죠.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하는 것이 전자 입찰 시스템이야. 나라장터. 그럼 나라장터에서 정부에서 필요한 것이 뭐다 있다 그러면 각각의 회사들이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하죠. 그렇죠? 입찰을 하면 거기다 그러면 그거를 입찰을 하면 그 입찰 평가를 한 다음에 최저 입찰을 한 사람한테 그 물건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죠. 따라서
따라서 전자 입찰 또는 전자 조달이라고도 해요. 전자 조달은 재화나 용역, 재화도 되죠. 물건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노동력이죠. 조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자, 이거 갖다 비더라 그래. 비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경매에서 돈을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나는 얼마 이렇게 올라가잖아, 경매. 그쵸? 그 입찰, 그걸 비더라 그래요. 그쵸? 입찰을 공모하고 견적서, 에스티메이트 시트, 에스티메이트라 그래. 견적서는 얼마 쓰겠다. 다리 짓기 위해서 난 100원 하겠다, 110원 하겠다, 80원 하겠다 이런 하는 견적서를 넣는 거야. 견적서 아시죠? 미리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전자적인 원리로 해서 처리하고 낙찰자, 그죠? 나 C한테 하겠다 그러면 successful bidder, 낙찰자를 선정하는 거를, 그치? 그걸 갖다 전부 다 입찰서부터, 그치? 입찰을 공모하고 견적서부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도 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선정하는 거를 다 전자적인 걸로 하는 거야. 컴퓨터로 하는 거야. 그러다 우리 전자 입찰 시스템이다. 입찰자의 견적서를, 그죠? 견적서도 누가 중간에 이거 가로채기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암호문으로 저장해서 관리하고, 그죠? 사용 권한에 따라서 견적서를 전자 서명을, 그죠? 검증, 복화를 통해서 개찰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암호화를 시켜서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달청에서, 정부에서 너의 문서를 줄 때는 공개 키를 얘네들한테 주겠지. 그치? A, B, C한테 공개 키를 주겠죠? 그럼 공개 키를 갖다가 암호해서 얘가 보내주면, 그치? 자기의 개인 키를 가지고 얼마 써놨는지 보이겠지? 그럼 중간에 가다가 누가 이거를, 그쵸? 왜곡하거나 변조시킬 수가 없겠죠? 견자서명을 통해서. 그쵸? 입찰 업무를 자동화하여 효율성 증대, 부대 비용을 절감, 또 투명성을 보증한다는.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공개된다는 거죠. 너도 알고 나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투명성, 이걸 갖다 뭐라? 공정성, 공정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인터넷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시공간적 제약 없이, 시공간의 시간도 제약이 없고 공간도 제약이 없고, 그치?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그치? 밤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부산에서 해도 되고 대구에서 해도 되고 광주에서도 해도 되고,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든지 전자적인 원리로 해서 입찰할 수 있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다. 자, 전자 입찰 시스템의 요구 조건 사항은, 그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비밀성이 보장돼야 되고, 무결성이 보장돼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 그게 우리 전자 입찰 시스템의 요구 조건 사항이다.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독립성, 비밀성, 무결성, 공정성, 안정성.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입찰 기간이 있어. 입찰 기간. 회사에 이제 컴퓨터에서 얼마 하겠다고 이제 조달청, 조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물건을 필요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물건이 필요하다라고 인터넷에다가, 그치? 공개를 할 거 아니야? 이런 물건을 팔 사람, 우리 조달을 하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입찰을 해라 라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각각의 회사에서 입찰 정보를 주겠죠. 견적서를 주겠죠. 견적서 또는 제안서 내에 뭐가 있냐면 가격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얼마에 내가 하겠다 이런 거, 그치? 이런 것들을 주는데 암호화 시켜주죠. 공개키 암호화로. 또 전자서명, 그쵸? 공개키 암호화로 전자서명을 해서 남겨주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할 때는 두 기관의 기간을 인증해야 되니까 공인 인증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입찰 기간에는 입찰 정보를 조달 기간에 의해서 수신해서 보고, 견적서 암호화를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뭐 비밀키로 암호화해도 되죠. 그쵸? 비밀키로. 그러면 여러분들 공개키로 뭐를 해요? 비밀키를 암호화해서 조달기는 보내는 거죠. 또 전자 보증하고 입찰 결과를 수신하는데 하는 거고. 자, 조달 기관은 뭐 해요?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 방법을 결정해요. 낙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회사들이 돈을 얼마 하겠어, 얼마 하겠어 쓸 거 아니야? 그럼 그 회사 중에서 한 명을, 그쵸?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 계약. 그걸 갖다 낙찰이라고 하는 거죠. 견적서 복호화를 해서 견적서가 뭔지를 개찰하고, 견적서 처리하고, 입찰 결과를 송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쵸? 우리 조달청의 조달청. 우리나라 조달청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그 부 밑에 청이 있죠. 교육부, 교통부, 문화관광부, 부 밑에 무슨 청, 관광청 뭐 이런 게 있죠. 철도청 뭐 이런 거, 조달청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청 밑에 나라장터, 나라장터의 로고예요. 얘가. 아시겠어요? 됐죠? 자, 전자입찰 시스템의 문제점, 이렇게 문제점. 우리 문제점을 알아야만이 보안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상의 메시지가 유출할 수 있다. 그쵸? 우리 입찰을 하면 전자입찰 시 전자정보와 조달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할 때, 송수신될 때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화 등의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암호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그치? 여러분들 공부하셔야지. 그치? 여러분들이 보안 공부하는 거니까 보안자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입찰자와 서버 사이에 공모가 가능하다. 입찰자. 우리 입찰은 뭐 사겠다라고 입찰하는 사람 있죠? 그 서버 사이에. 서버가 입찰자들의 제시한 입찰 정보를 받은 후 특정 입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생길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서버는 입찰자들의 입찰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야 하고 입찰자들의 개인 정보는 보호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 네? 입찰자 사이에 서로 짜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회사들끼리 서로 짜고 해서 야, 너 니네 회사 밀어줄 테니까 니네 회사 얼마 쓸 거야? 100만 원 쓸 거야? 알았어. 나는 120만 원? 나는 110만 원 쓸게. 그러면 입찰자 한 명한테 그거 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따라서 입찰 공고자의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입찰자들의 입찰 가격을 공모할 수 있으므로 입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쵸? 입찰자의 신원이 보장돼야 하며 유찰 제도를 통한, 유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모집을 했는데 그게 합당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다시 모집해야 되잖아. 유찰 제도를 도입하여 입찰 공고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치? 조달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질이 나쁜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 회사만 보고 다른 회사들이 못 보도록 만들어야지. 아시겠어요? 입찰자의, 그쵸? 입찰자와 조달자 사이에 공모가 있을 수도 있죠. 입찰 공고자들에 대한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 특정 입찰자의 예정가와 그 입찰 정보에 유출하여 공모할 문제가 있으므로 공고자와, 그치? 가르쳐 줄 수 있잖아. 내가 받은 게 어느 회사가 얼마 썼더라, B 회사가 얼마 썼더라, 이거 알려주면 안 되잖아. 공고자와 서버는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아시겠어요? 공고자가 서버에 있는, 그치, 입찰 과정들을 몰라야 되는 거야. 그쵸? 뭐 마감이 되고 나서는 알아야 되지만 입찰 때의 정보는, 그치, 보호돼야 된다. 아시겠어요? 서버의 독단, 서버가 특정 입찰자들을 위해 나머지 입찰자의 입찰 공고자의 정보를 누락, 변조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확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고,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된다. 트랜스페어런시요. 자, 전자입찰 프로토콜의 종류는, 그쵸? LKR 방식과 PL 방식이 있어요. 뭐 Secure 그쵸? 멀티플 인터넷 메시지 익스텐션의 약자잖아요. 이거와 같이 완전 전송고를 구축함으로써 제3자의 도청 및 변조를 방지하고 입찰 내용에 대한 해시 값을 이용하여
입찰자의 서명을 붙임으로써 무결성 및 부인 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 PL 방식은 입찰 공고자와 서버가 공모할 경우 입찰 예정가 및 입찰 가격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 공고자가 시방서라 그래서 그 볼 수 있는 것 스페시피케이션이요. 그래서 이거 갖다 그 미리 봐 있는 거 있잖아. 그 규정화 문서화되어 있는 거 그걸 작성할 시 랜덤하게 선택함으로써 최적의 효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거. 이런 것 같다. 우리 PL 방식, LKR 방식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자선거래 보안의 세 번째 방식. 그쵸? 세 번째, 전자투표 방식이 있어요. 전자투표 방식. 네. 자, 전자투표 방식은 종이가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여러분 선거해봤죠. 종이 방식이 아니라 그저 전자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투표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 그 뭐 영화관 같은 데 가서 그치?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거 표 사고 그럴 때 우리 그 영화관에서 표 사잖아요. 그쵸? 공항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표 끊거나 여러분들 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표 끊을 때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표 끊을 수 있잖아. 이와 같이 미국 같은 데는 이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그쵸?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전자투표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 전자투표요. 그쵸?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로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전자투표요. 철저한 개인 인증 절차와 완벽한 보안 시스템 보호 아래 투표하게 됨으로써 안전할 수 있다. 그쵸?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자투표가 여러 가지 이제 그치?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지 못하고 종이투표 방식을 쓰죠. 아시겠어요? 다만 우리가 개표를 갖다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우리 개표는 하죠. 그쵸? 개표, 전자투표. 자, 그래서 이제 투표자가 있는데 이 투표를 갖다 보팅이라고도 쓰지만 여기 보팅, 투표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투표를 갖다가 벨롯이라고 써요. 벨롯. 이거 같은 말이야. 투표라고 하는 뜻이야. 그쵸? 여러분들이 투표자가 이렇게 뭐 컴퓨터나 아니면 이 키아스크라 그러죠? 키아스크 여러분들 그 영화관에서 표 사기 위해서 이렇게 터치 스크린 갖고 하잖아. 그걸 키아스크라 그러지. 아시겠어요? 키아스크.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죠. 그러면 그 키아스크 내에 후보자의 사진도 나오고 뭐 이러면 그 후보자를 꼭 누르면 거기다가 한 표 행사하는 거죠. 그러다가 투표, 벨롯, 캐스팅, 보팅, 보트 캐스팅 정보가 이렇게 날라가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 회사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쵸? 누가 얼마큼 했다고 하는 이 카운트 되는 카운트 서버가 있을 수 있고, 그치? 그걸 집계하는 서버가 있을 수 있고 하는 거 있죠. 거기 관리 서버가 있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정보를 주고 각각의 투표자가 누군지 인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시스템에서 처리된 집계 결과를 이렇게 그치? 선거 결과를 이렇게 받겠죠. 간단한 거지, 그치? 전자투표 시스템, 일렉트로닉 보팅 시스템이요. 벨롯도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관리 서버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정보를 투표자한테 보내주면 거기서 투표를 하겠죠. 그럼 벨롯 캐스팅 인포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날라오겠죠. 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날라오겠죠. 그치? 그럼 이렇게 집계하는 컴퓨터도 있고 뭐 한 컴퓨터에 다 할 수도 있고 그치? 그 집계 결과를 넣으면 누가 당선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자투표 방식은 이렇게 폴 사이트 이보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폴이라고 하는 건 투표소잖아. 투표소요. 지정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가 투표소 화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종이 그 투표소에 가면은 이렇게 종이 가지고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거기에 터치 스크린이 있는 거야. 그게 갖다가 PSEV 시스템이라고 그래. 이해 가셨죠? 거기 터치 스크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인증을 하면 여러분들 누구다 하면 여러분들이 투표할 사람들의 그죠? 사진 같은 거 쭉 떠. 그럼 거기 투표하는 거야. 투표소 가서 해야 되는 거야.
또 키아스크 아까 말씀드렸네요. 키아스크 방식 같은 거. 그렇죠? 사람이 밀접한 지역에 키아스크 투표기를 설치해서 유권자가 이름을 이용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 투표 시스템. 그렇죠?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죠. 뭐 극장이라든가 이런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치? 키아스크를 설치하고 거기서 바로 가면서 바로 투표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감시하는 사람이 없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REV, 리모트 인보팅 이런 건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치? 인터넷 투표하는 방식으로 집에서 그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제 자력계 투표하는 방식 공인인증서 같은 거로 해서 로그인 한다면서 집에서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갖다가 리모트 이보팅 시스템이다. 되셨어요? 자, 우리 전자투표 시스템에는 좀 빨리 그냥 읽어볼게요. 전자투표 시스템에는 먼저 정확해야 되겠죠. accuracy 시스템이 투표 시스템을 수정 삭제할 수 없고, 그쵸? 투표한 걸 하면 안 되죠. 정확해야 되죠. 유효한 투표 데이터가 그쵸? 투표 기록에 정확하게 카운트 되도록 집계 결과에 있어서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쵸? 시스템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투표자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증명할 수 없어야 된다. 비밀 투표주의. 그쵸? 위조 불가능성. 위조하면 안 되죠. 그쵸? 원포지빌리티요. 선거관리센터로부터 인증을 받은 투표권은 제3자에 의해서 위조가 불가능해야 된다. 위조. 쭉 한번 보세요. 싱글러리티 단일성이요. 그쵸? 합법적인 투표자는 단지 한 번의 투표권만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재차 투표하면 안 되는 거죠. 합법성이에요. eligibility.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표권을 얻은 사람만 해야 된다. 그쵸? 인증 같은 거를 좀 철저히 해서 합법적인 사람인지 불법적인 사람인지 해야 되겠죠. 뭐 공인인증서 같은 거. 공정성이죠. fairness. 투표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투표권 행사에 의해 자신의 투표권 행사가 전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없어야 하며 전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간 투표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확인성입니다. 베리피케이션. 투표가 정확하게 그죠? 사진의 투표 용지가 카운트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그쵸? 사전이요. 사전에 투표가 가능하도록 아시겠어요? 매매 방지입니다. 투표권 뭐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원트레더빌리티. 투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불가능하며 매매에 따른 결과는 투표권을 소유하는 인증된 투표자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완전성이에요. completeness. 투표자들이나 집계자의 부정에 의하여 투표 시스템의 모든 투표 진행이 중단되거나 불완전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전자투표 시스템이 갖춰야 될 조건, 정확성, 비밀성, 위조 불가능성, 단일성, 합법성, 공정성, 확인성, 매매 방지, 완전성이다.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보안 기법은 공개키를 이용한 암호화, 복구화, 그 다음에 전자서명, 은닉암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지불, 그쵸? 그 다음에 전자입찰,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렸죠? 그치? 자, 그래서 오늘 단원 정리를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전자지불 시스템, 전자화폐란 직접 기록 칩이 내장된 카드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은행 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된 금융정보를 갖다 우린 전자지불이다. 전자화폐다. 전자지불은 기존의 화폐 개념을 네트워크상으로 옮겨서 디지털한 무형의 전자화폐 또는 지불 수단을 이용해서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불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다. 안전한 지불 처리를 위하여 암호화와 인증, 디지털 서명, 무결성, 부인 방지 등의
총망라한 보안 기능이 필요하다. 전자 입찰 시스템 공부했죠? 그렇죠? 전자 입찰 시스템 또는 전자 조달이라고 하며 재화나 용역을 조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자를 모집 공모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미래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전자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그쵸? 최종 낙찰차를 선정하는 시스템. 전자입찰 시스템의 요구 조건은 독립성, 비밀성, 무결성, 공정성,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그치? 그러도록 여러분들이 보안이 중요하다. 전자투표 시스템 말씀드렸죠? 종이가 아닌 전자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개인 인증 절차와 완벽한 보안 시스템 보호 아래 투표하게 되므로써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번 주에 조금 빠르게 그치? 말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게 공부했고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좀 몇 번 읽어서 공부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좀 자료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치? 질문도 하시고 아니면 인터넷 찾아서 한번 그쵸? 보충 내용도 한번 보충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음 단원에는요 요거 이제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을 모두 마칠 겁니다. 다음 단에는 그쵸? 전자문서에 EBXML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웹 서비스를 위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거든요. XML 그거 공부할 거고요.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와요. 여러분들 요즘은 대부분의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어디서 해요? 스마트폰에서 하잖아요. 그쵸? 무선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방법 이거 조금 오랫동안 하고 여기도 시험이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음 주까지 공부하면 전자상거래 보안의 그치? 맨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다시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공을 항상 저는 응원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즐겁게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